어머니, 지금 와서 발 빼면 우리 다 끝난다니까요? 가게 이름 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바꿔요? 주방 바닥에 제 머리가 짓눌린 채 박혀 있었어요. 프라이팬에서 튄 기름 자국 위에 제 뺨이 닿아 따갑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보증일란에 적힌 제 이름, 인테리어 미납대금 영수증,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뒤엉켜 있었어요. 지연의 소나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빠지겠다고 하면 우리 다 물어줘야 돼요. 어머니는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그 순간 제 시야 한쪽에 작은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가게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 하나가 며느리와 아들이 탐욕을 자극했고 저를 향한 배신이 이토록 깊어졌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저희 가게에 걸린 낡은 간판 하나가 프랜차이즈 본사, 며느리, 아들이 짜놓은 거대한 판의 핵심 열쇠였다는 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버텨온 작은 분식집 간판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속마음을 벗겨내는지 전혀 몰랐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고부 보따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말순입니다. 올해로 69이고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작은 분식집을 혼자 지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분식집 이름은 단순합니다. 말순분식. 하얀 페인트로 쓴 글자가 세월의 흔적이 묻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이름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리어카 하나 끌고 다니며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천막 하나 쳐놓고 떨면서 국물을 팔았어요. 언젠가 우리 가게 간판 하나 달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퇴근 시간 맞춰 도로변에 서서 손님 끊기는 시간마다 둘이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벌고 모아서 지금 이 가게 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 간판을 달던 날, 남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페인트를 손수 칠했어요. 말순분식 예쁘지? 그가 그렇게 웃으며 묻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가게 걱정을 했어요. 말순아, 이 가게는 이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큰 가게야. 간판이 아니라 당신 손맛이 지키는 거야. 누가 뭘 해도 당신이 가게 주인이야. 그 말을 들으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다음 날도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진짜로 이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손님도 세월만큼 바뀌어 갔습니다. 어릴 적에 1,000원 들고 와서 김밥 한 줄 잘라 달라던 꼬마들은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아줌마, 여전하시네요. 하며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결혼해서 자기 아이 손을 잡고 와서 얘도 여기 떡볶이 먹여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괜히 버틴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태훈, 42입니다. 어릴 때는 참 순한 아이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게에 들러 배달일도 돕고 엄마 허리 아프지? 하며 엉덩이로 저를 밀어 의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좋은 옷, 좋은 학원 다 보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이 아이는 부족하게 자라서 더 착한 아이가 되겠지.
태훈이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을 처음 봤을 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이 좋았어요.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숫자 보는 건 좀 해서요. 가게 장부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밝게 웃던 얼굴이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 후 저는 가게 위층에 있는 작은 방을 비워주었습니다. 전세자금 모일 때까지만 위에서 살아라. 밥과 국만 있으면 같이 먹으면 되지. 태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돈 벌면 이 건물 싹 수리해서 엄마 방 따로 크게 내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중에 제 가슴을 더 깊게 찌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 길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고 반대편 사거리는 대형마트가 자리 잡았어요. 예전처럼 학생들이 줄 서서 떡볶이를 사 먹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점심 저녁 시간에 단골 몇 명이 꾸준히 찾는 덕에 가게는 겨우 유지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태훈과 지연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생겼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요. 카드값이 자꾸 밀려요. 애 키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더 팍팍하다더라. 저는 가게에서 남은 현금을 조금씩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은 엄마가 조금 더 보태줄게. 다음부터는 줄여 써봐. 그럴 때마다 태우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해요. 그 후로 지연은 가게에 더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프시죠? 계산대는 제가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계산대 앞에 앉더니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를 금방 자기 물건처럼 다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편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눈도 침침해지니 계산대 앞에서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 매출 보면서 제가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노트북 화면을 제 앞에 돌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동네 프랜차이즈 분식집들은 이런 구조로 매출이 나온대요. 브랜드에서 레시피, 홍보, 포스팅 같은 걸 다 해주니까 손님이 상표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지연은 브랜드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가게도 그냥 말씀 분식으로 남기기보다는 프랜차이즈로 갈아타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권리금도 인정해준다니까 나중에 가게를 정리할 때도 훨씬 유리하고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우리 남편이랑 같이 시작한 가게고 손님들도 이 간판 보고 오는 거잖아. 어머니, 요즘은 간판보다 브랜드예요. 지연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 브랜드냐 보고 들어오지? 이름만 써있는 간판은 그냥 동네 구식 분식으로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는 척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간판은 그대로 두고 싶다. 지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럼 일단 제가 프랜차이즈 쪽이랑 조건만 알아보는 정도로 할게요. 어머니, 부담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지연의 뒷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은 자주 어디 다녀온다며 가게에 늦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프랜차이즈 본사 쪽이랑 미팅 좀 했어요. 어머니, 가게 상권이 꽤 괜찮다네요. 어느 날은 카탈로그를 가져와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메뉴판도 통일돼서 보기 좋잖아요. 책 속에는 반짝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얀 벽에 원목 테이블, 예쁜 폰트로 적힌 메뉴들. 지연은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동네 분식집이 프랜차이즈로 바꿔서 매출이 2배 오른 사례도 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만 돼도 지금보다 생활 형편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좋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종이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이 정도, 가맹비가 이 정도인데요. 다행히 어머니 가게는 구조가 괜찮아서 다른 곳보다 조금 싸게 해준다네요. 종이에는 몇 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구해서 하냐? 그래서 말인데요. 지연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물주랑 얘기해봤는데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오래 하셔서 권리금 성격으로 일정 부분 인정해줄 수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고요. 어머니 이름으로는 대출 안 할 거예요. 부담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게요. 그 말은 그때만 해도 조금 안심이 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연은 이런 말까지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도장만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어차피 실제 운영은 저희가 다 맡을 거고 어머니는 그냥 가게 주인으로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네,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할 때 기존 가게 주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권리금 인정이 조금 더 수월하대요. 근데 실질적인 운영권은 저희 쪽으로 가는 걸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권리금을 받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받는 거냐? 어머니, 다 같이 가는 거죠. 가게가 잘 되면 우리 식구 전부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계산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던 제 도장을 한번 꺼내봤어요. 낡은 고무도장이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하나 잘못 찍으면 가게가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서랍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늘 오던 단골 노가다 아저씨가 퇴근길에 들러 소주 한 병과 오뎅국을 시켰습니다. 아줌마 여기도 간판 바뀌는 거예요. 네. 저기 골목 위에 있던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 프랜차이즈 들어왔다가 권리금 엉망되어서 싸우고 난리 났다던데 아저씨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말을 이었어요. 거기 며느리인가 누가 나서서 우리 엄마 가게 권리금 내가 알아서 받을게 하고 건물주랑 본사 사이에 끼어서 들락날락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 주인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 얘기를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며느님도 프랜차이즈 쪽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내가 봤어요. 권리금 구조는 나중에 우리 쪽에서 정리하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 얘기를요? 가게 구조가 좋아서 이 점포만 확보하면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옆가게 옷가게 사장님이 문 닫기 직전에 들어와 저에게 말했어요. 말순 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니 진짜 프랜차이즈 하실 거예요? 하나. 아직 할 생각은 없는데. 어머 아닌가 보다. 며느리가 건물주랑 본사 직원이랑 같이 언니 가게 얘기하길래 언니가 마음 먹었나 했죠. 당연히 간판은 프랜차이즈로 가고 기존 간판은 떼는 걸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합의한 적 없어. 만나지도 못했고. 언니 조심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가게 쓱 가져가는 경우 많아요. 서류로 한번 꼬이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날 집에 올라가 위층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셨어요? 오늘 건물주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이것저것 조건만 알아본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마음이 불안해서 가게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은 카메라를 달아준 통신사 직원이 어플을 깔아주는 것까지 도와줬는데 그동안 저는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로 어플을 열어 날짜를 찍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가게 주방과 계산대가 나왔어요. 처음 며칠은 별것 없었습니다. 손님들 드나들고 제가 김밥을 자르고 지연이 계산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산대 앞에 앉았어요. 그 옆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말씀분실 맞죠? 가맹 전환 예정 점포. 네, 여기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위에서 쉬고 계세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서류 같은 거 보실 줄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다 챙기고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펼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점포 주인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명의가 윤말순 씨죠? 지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도장이에요. 그 말과 함께 도장이 여러 장의 서류에 꾹꾹꾹 찍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진짜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슬쩍 묻습니다. 이거 점포 주인분이 알고 계신 거죠? 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글씨를 잘 못 읽으셔서 그렇지. 제가 늘 대신 서류 봐드리거든요. 도장 맡겨두신 지 오래됐어요. 지연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저한테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자가 한 서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 관련 가견적 동의이고요. 추후에 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대로 갑니다. 이쪽은 권리금 인정 관련해서 점포주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연은 서류를 힐끗 보고 말했어요. 여기도 도장 찍으면 되죠? 어머니는 이 부분도 전부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또 도장을 찍고 제 이름을 흉내낸 사인을 몇 번이나 따라 썼습니다. 서툴지만 얼핏 보면 제 글씨처럼 보이는 글씨가 서류 곳곳에 채워져 갔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휴대전화 화면을 꾹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구나.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과 지연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들이 어디까지 선을 넘었는지 말이죠. 그날 저녁 손님이 다 나가고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태훈아, 지연아, 잠깐 여기 좀 앉아라. 칼을 씻던 지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태훈도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아까 보았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연이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아들 태훈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지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그냥 가맹 미팅하면서 대략적인 동의만 표시해 둔 거예요. 어머니도 프랜차이즈 생각 있으시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도장 찍으라고 했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린 거지. 어머니 생각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몰라서 맡긴 거와 몰래 하는 건 다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내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 이렇게 서류에 찍는 걸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지연은 버티듯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이 가게 계속 하시기 힘들잖아요. 간판 바꾸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어머니도 더 편해지시고요. 그러면 왜 건물주한테는 간판 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니? 순간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옆하게 사장도 들었고 건물주도 나한테 직접 말하더라. 며느리가 이미 다 얘기 끝냈다고. 태훈이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당신 진짜로 엄마 모르게 건물주랑 얘기한 거야? 지연은 태훈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맨날 이 가게만 프랜차이즈로 전환되면 우리 인생 바뀐다고 했잖아. 내가 혼자 한 일이야? 태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태훈이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태훈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도 언제까지 가게 할 수 없고 조금 더 나이 드시면 가게 운영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바꾸고 건물주랑 재계약해서 권리금 구조만 잘 잡으면 엄마도 월세 걱정 없이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도 좋아지는 거잖아. 결국엔 너희는 권리금하고 가맹점 수익을 너희가 다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니니? 제 말에 지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살려고 그러는 건데 이 동네가 발전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게 그냥 동네 낡은 분식으로 남는다고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그 기회라는 게 내 가게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냐?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 안 빌려줬으면 애초에 이런 조건도 못 받아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그때 주방 쪽에서 탁자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주고받은 메일 출력물, 말씀 분식 간판 철거 일정이 적힌 메모, 권리금 정산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기존 점포 권리금 인정 시 실제 수령인은 지연 씨 측으로 조정이라고 적혀 있네? 내 이름이 아니라. 태훈이 그제야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권리금 나중에 같이 나누기로 했잖아.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세를 바꿨어요. 본사 입장에서 이름이 두 개 뜨면 복잡하니까 일단 내 이름으로 받는 걸로 해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등 뒤로 물러나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지연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모르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계약금도 나갔고 인테리어 업체도 불렀는데 어머니가 도장 안 찍으면 위약금 전부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럼 왜 내 허락 없이 계약금을 준 거니? 어머니는 원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처리해드린 거라고요. 그 말과 함께 지연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균형을 잃고 주방 바닥 쪽으로 쓰러졌어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이 가게 나중에 우리 거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 이거 당장 놓지 못해?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저도 쉽게 못 놔요. 당장 동의하세요,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쿵 하고 열리더니 옆 옷가게 사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그녀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지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겨우 지연의 소나기에서 머리카락이 풀렸어요. 저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CCTV 카메라가 이 장면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며느리랑 본사 직원이랑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골치 아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말순 씨 난 다 동의한 줄 알았지.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다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미 본사 직원이랑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그럼 이게 다 뭐야? 저는 CCTV 영상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도장을 찍는 장면, 어머니가 글씨를 못 읽는다고 설명하는 장면, 건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거 완전히 말순 씨 몰래 진행된 거네. 나까지 같이 속인 거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 몰래 진행된 계약은 다 취소해 주세요. 건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본사 쪽에는 내가 직접 연락해서 점포주 동의 없음으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게 관련해서는 무조건 말순 씨랑만 얘기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아들 태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너무 말이 심했지. 괜찮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태훈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겁이 났어.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 나오지. 월급은 제자리인데 애들 학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 집 상속받는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엄마 가게 하나 믿고 있다는 생각만 했어. 그래서 가게를 네가 먼저 팔 생각을 한 거니? 엄마, 내가 엄마를 버리려던 건 아니야. 프랜차이즈로 바꾸면 매출도 늘고 엄마는 조금만 일해도 되고 남는 돈은 우리가 모아서 나중에 엄마 모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왜 권리금 수령 이름은 지연이 쪽으로 돼 있었던 거니? 태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모른 척한 거 아니고? 정말 몰랐던 거냐? 태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너도 결국 너한테 유리한 쪽만 보고 싶었겠지. 그날 밤 저는 위층 방 문턱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태훈아, 응. 엄마,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 있어라. 가게 안 도와줘도 된다. 태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그럼 우리 당장 어디 가서 살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리리야. 나는 네 아버지하고 네 역학 끌고 다니면서도 살았다. 너희도 너희 스스로 버텨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진작에 이렇게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가게가 네 인생 보험이라는 생각부터 끊어야 한다. 다음 날 지연은 짐을 싸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독한 말만 남겼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라도 가게 한 번 살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감정만 앞세우시다가 다 놓치신 거라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제가 볼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할지, 네가 후회할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위층 조용한 아래층 가게에
그때 깨달았어요. 간판은 지켰지만 내 가족은 여기서 무너졌다는 걸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말순분식이었고 간판은 여전히 낡았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건물주와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점포 주인동이 없는 계약 진행은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그쪽도 조용해졌어요. 밤에 혼자 가게 정리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썼어요. 오래된 종이를 떼어내고 깔끔한 칠판에 분필로 다시 적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예전에 남편이 쓰던 비율을 다시 맞춰보기로 했어요. 조금 더 매콤하고 조금 더 걸쭉하게. 학생 손님들이 부탁하던 치즈 토핑 같은 것도 추가해봤습니다. 아줌마, 요즘 떡볶이 맛이 달라졌어요. 더 맛있어요. 어느 날 단골 고등학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맛있어. 혜준이 다행이다. 프랜차이즈로 안 바뀌어서 진짜 좋아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 집은 그냥 저 집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줌마도 이제야 알겠다. 그냥 이 집은 이 집대로 남는 게 좋다는 걸. 아들 태훈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가게는 잘 돼요. 나중에 가게 도와드리러 가면 안 돼요. 엄마 나중에 진짜 아무 욕심 안 부리고 떡볶이만 먹으러 가도 돼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 늦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내 마음이 괜찮아진다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진 골목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불빛 옆집 옷가게 버스 정류장에서 웃으며 떠드는 사람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조금 다른 자리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간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게도 있겠지만 간판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걸요. 돈은 사람을 한순간에 망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숨어있던 욕심과 안일함을 꺼내 보여줄 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가게,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담보로 잡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니게 된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제 간판을 지켰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남은 날들을 제 손으로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의 고부 보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